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말정산의 개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제 종합소득 중에 일부분이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번 거를.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한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즉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매달 조금씩 떼어놓는다 그랬죠. 예납적 원천징수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1년 동안 벌어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사가 줬겠죠. 번 총 급여에서 여러 가지 뭐 빼줄 거 빼주고 해서 결정된 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의 세금이 결정돼요. 그러면 미리 낸 거 있잖아.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띄어놓은 거. 그걸 뺀 나머지가 더 적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내고 많이 띄었다. 그러면 돌려받고 이런 절차를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내가 저녁에는 내 이름으로 무슨 사업장을 하나 또 갖고 있다.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그러면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는 겁니다. 당해 연도 1년간 지급한 연간 급여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해서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각종 뺄 거 빼주고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해서 확정된 연간 부담세액을 아까처럼 뭐 5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 적용표에 의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서 덜 띄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내고 너무 많이 띄었다 그러면 돌려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다. 또 예외적으로 중도에 퇴사를 했다.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절차죠. 보통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실 거니까 즉 근로소득만 있으면 내가 1월달 급여 받을 때 세금 띄었고 원천징수 당했고 2월달 쭉 다 띄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원래 1월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2월달로 가냐면 이 공제받을 항목 중에 1월 말 안에 집계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인데 걔 때문에 살짝 밀춘 거야. 2월달로. 그래서 1월달 급여 때도 또 원천징수 하겠죠. 2월달 급여 줄 때 이제 네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공제 신고서라는 거는 여기다가 너의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교육비 얼마 쓰고 의료비 얼마 쓰고 다 영수증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쭉 계산을 해요. 그랬는데 결정된 것이 50만 원이야. 근데 12달 동안 원천징수 당한 게 40이야. 그러면 추가로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덜 냈잖아. 10만 원. 원래 2월달 급여에서 뗄 걸 떼고 덜 뗀 것도 같이 떼는 거야. 근데 많이 냈어. 그러면 2월달 걸 뗄 거에서 많이 낸 걸 돌려줘야 되잖아. 그 돌려준 거보다도 2월달이 좀 적으면 추가로 더 돌려주는 거고 돌려줄 거보다 2월달 게 더 많이 뗀다 그러면 얘 뺀 나머지만 떼는 거고 이 절차가 이제 원천징수 연말정산이라는 얘기네요. 개요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의 절차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볼게요. 자, 근로소득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결정세액을 찾아내는 거야. 이 결정세액을. 그런데 원천징수를 얼마를 했었느냐. 달달이. 그걸 뺀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낸다. 뭐 이 산식을 다 암기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 가보면. 총 급여가 있고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입력이 됐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공제라는 걸 빼주는데 인적공제는 이미 앞전 사원등록에서 프로그램에 사원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나이, 소득금액 제한, 그 다음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세액 공제 입력은 여기다 하지만 계산 구조는 자녀세액 공제는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집중적으로 할 건 여기부터죠. 이제 물적 공제.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있으면 돈 많이 쓰니까 빼주고, 실제로 돈 많이 쓰니까 많이 빼주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연금보험료, 이건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여기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주택,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많이 쓰면 빼주는 거.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다가 세율, 누진세 곱해서 산출세액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빼는 것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공제, 산출세액 밑에서 빼는 건 세액공제, 자녀세액, 월세세액,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보게 될 보험료, 일반적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전체 틀이고, 인적공제는 이미 사원등록에서 이걸 다 끝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는 얘기예요.